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배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보혜경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 스페셜, 건강에 대한 알찬 정보와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생기는 궁금증 0220-4907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에 발치 부위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단 하루 만에 발치부터 임플란트 보철 식립까지 완료할 수 있는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과 공포증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치과 치료가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이 치과 진정 마취법을 통해 수면 중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적의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전략 잠시 후 알아보고요. 자, 노출의 계절 여름입니다. 신발도 예외일 수 없죠. 그런데 엄지발가락 쪽의 발 변형과 함께 통증을 유발하는 무지외반증 환자들은 여름이 곤욕스럽다고 하는데요. 체중을 가장 많이 지탱하는 엄지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무지외반증의 원인부터 생활관리 그리고 수술법까지 건강 스페셜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자, 이제 건강 스페셜 두 번째 건강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겠죠.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 도움 말씀 주실 최철호 원장님과 정미선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치아가 빠진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선택하시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연 치아와 유사하기도 하고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요새 어르신들 중에는 틀니 대신에 임플란트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틀니의 대체뿐만 아니라 네. 부득이하게 한두 개의 치아를 상실한 그 젊은 층에서도 그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다양한 임플란트 방법 중에서도 치료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뭐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익숙하시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가 볼 텐데요. 최철 원장님,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임플란트가 어르신들 건강보험도 적용되시고 일반적인 비용도 많이 낮아지면서 많이들 임플란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임플란트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편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데 구조나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임플란트는 저렇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뼛속에 들어가는 고정체가 있고요. 그 위쪽에 고정체와 하얀색 크라운을 이어주는 지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하얀색의 크라운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고정체를 설명드리면 뼛속에 들어가는 그 임플란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무슨 임플란트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고정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고정체 부분은 뼈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도 좋아야 되고 또 초기 수술 직후에 초기 고정력이나 수루 안정성을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의 경우에 상당히 네. 좋아지긴 했지만 그 제품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경차나 중형차, 대형차 뭐 그런 차 모두 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경부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는 차이가 없는데 비포장도로나 빗길, 눈길 같은 길에서는 안정성이나 승차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듯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뼈가 충분하신 분에서는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잇몸뼈가 부족하시다거나 뭐 전신질환이 있으시거나 뼈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임플란트에 따라서 뭐 장기 안정성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임플란트의 세 가지 구조와 또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봤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보철 기둥이라고 하죠. 일명 지대주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설명 도와주시죠. 네,
그 아까 고정체 윗부분에 들어가는 고정체와 하얀색 크라운을 이어주는 지대주 부분인데요. 네. 보통 이쪽 부분 그 임플란트가 흔들려요라고 오시는 분들은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기보다는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이어주는 지대주 부분에 스크류가 풀려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같은 자리로 다시 조일 수 있도록 투피스로 된 두 조각으로 된 스크류가 분리되어 있는 지대주를 선택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향후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투피스로 된 보철 기둥을 선택하는 것이 더 튼튼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이 임플란트도 우리가 왜 입는 옷을 살 때처럼 기성품이나 혹은 맞춤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각각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춤형은 방금 설명드렸던 임플란트 지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지대주는 기성품과 맞춤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성품은 사이즈는 다양하더라도 위에서 보면 항상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어서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기성품이고 오른쪽은 맞춤형이 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항상 동그랗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잇몸 모양이라든가 형태, 그리고 뭐 넓다든가 좁은 그런 잇몸 그 모양이나 폭에 대처를 하지는 못하는 반면에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게 되면 잇몸 크기나 형태를 개개인의 환자분을 맞출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네.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규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거나 임플란트 옆쪽에 볼이나 혀 쪽에 음식물이 고이는 증상이 있는데 맞춤형에서는 그런 증상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맞춤형을 만드는 과정 동영상 한번 보시면요. 네. 네, 지금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분의 그 잇몸 모양과 그 폭, 그리고 반대쪽 대합되는 치아의 그 높이에 따라서 이거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환자분들마다 다 맞춤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네. 모양적으로도 유리하고 넓은 치아나 그 전치부의 형태를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치아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보통 그 지대주가 아까 네.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그 메탈색의 그 재료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맞춤형 임플란트, 여기에서는 지대주의 그 재료나 색깔도 좀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춤형에서는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맞춤형도 지금 보이는 사진이 똑같은 맞춤형 임플란트인데 한쪽은 메탈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은 위쪽 부분이 하얀색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특히 앞니 부분에서 잇몸이 얇으신 경우에 이 메탈색이 잇몸 주변으로 살짝 비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위쪽 부분이 세라믹이 되어 있는 하얀색 지르코니아 맞춤형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네. 지대주를 선택하시면 네. 이런 비치는 증상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임플란트 경우에는 재료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치아를 발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는 보통 뭐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잇몸 염증이 심하거나 해서 받게 되시는데요.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한 다음에 바로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시고요. 뭐 상당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법을 좀 보시면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ITI 분류법이라고 불리는 분류인데요.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최장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요즘에 임플란트의 발전이 많이 되고 예.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식립식이 많이 앞당겨졌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잇몸 염증이 좀 있더라도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잇몸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리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표를 보시면 보통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에 발치를 한 다음에 한참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리고 임시치아를 하고 최종 보철을 하기까지가 단계가 뭐 2달, 3달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서는 발치를 하고 나서 깨끗이 소파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 보철까지 당일에 끝날 수 있어서 이 많은 기간들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발치한 공간을 보시면 발치를 한 다음에 상당히 커다란 공간이 비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변에 얇은 뼈들이 흡수돼서 잇몸뼈가 좀 좁아지는 단점도 있고 네. 그렇지 않기 네. 위해서는 많은 양의 뼈 재료를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뼈 재료가 들어가는 만큼 비용도 많이 상승하는데요. 그렇겠죠. 네. 그러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발치한 공간에 커다란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뼈 이식제 양도 줄어들고 기간도 줄어들고 또 임플란트 보철물이 바로 올라가서 환자분들도 이제 치아가 빈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임시 치아를 끼시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편입니다. 네. 네. 네, 그 발치 즉시 임플란트 상당히 그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다음 단계로는 그 임시 보철을 사용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그 혹시 아무래도 좀 강한 힘에 좀 취약하거나 이렇게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금리나 일반적인 크라운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임시치아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자연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치아 두께가 얇기 때문에 깨질 파손이 염려가 있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지대주 위에다가 임시치아를 올리기 때문에 상당한 두께의 임시치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깨질 걱정은 별로 없으시고요. 네. 이런 임시치아가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바로 당일날 들어가는 거는 예전부터 이제 많이 해왔지만 보통 힘을 받지 않는 앞니 부위에서 이런 임시치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가 많이 이제 개발되고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수술할 때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해서 이제 출혈도 줄이고 사진 그림에서 보듯이 레이저가 이제 수술할 때 출혈을 많이 줄여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루에 많이 부종도 줄여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앞니 보철물을 또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고요. 어금니 쪽에도 즉시 보철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당일에 이제 임시 보철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당일날 3D 프린터, 구강 스캔을 해서 치아 모형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임시 보철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철 수식은 많이 요즘에 원데이 임플란트라고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 어금니 쪽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정확한 위치에 식립도 돼야 되고 이걸 버티기 위해서 뼈 상태나 또 보철 상태나 지대주의 위치나 이게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네. 또 임플란트에 즉시 보철을 할 때는 지금 치아의 상태를 면밀히 좀 검사하기 위해서 치아를 이게 괜찮은지 흔들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접촉식으로 임플란트를 대지 않고 옆에서 이제 강한 자기장을 쏴서 임플란트가 잘 굳었는지 검사하는 비접촉식 임플란트 안정성 검사도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임플란트의 견고함뿐만이 아니라 수술 방식도 점차 간편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이고 튼튼한 임플란트를 위해서 수술 전에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먼저 3차원 CT 촬영을 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에 뼈 상태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들어갈 곳이 뼈가 약한 곳은 피하고 강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히 뼈만 튼튼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올라갈 보철물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가 들어갈 보철 모양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강 모델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흔들리는 치아가 있을 때 치과에서 본을 떠보셨으면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입안에 고무인상제 같은 걸 넣어서 본을 뜨기 때문에 치아가 빠질 위험이 있어서 잘 본을 못 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저렇게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짧은 총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입안에서 어떤 치아를 잡아당기는 거 없이 바로 이게 쭉 연속적인 사진을 통해서 본을 뜨기 때문에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고 본을 뜰 수가 있어서 아무리 흔들리는 치아가 있더라도 쉽게 모델링 그 치아 상태를 컴퓨터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치과에서의 3차원 CT와 그 구강 스캐너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검사와 진단 그리고 그 보철물 제작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은 실제로 이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진단이 끝나고 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도 불리는 수술용 디지털 가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CT나 구강 모델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와 또
보철물의 형태를 미리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 식립을 도와주는 가이드 장치가 이제 제작이 되게 되고요. 네. 그 가이드에 따라서 임플란트 방향과 깊이를 정확하게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수술 시간을 빨리 당겨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존 수술법에 비해서 짧은 수술 시간으로 인해서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잇몸을 절개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화해서 절개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어서 붓기도 덜하게 됩니다. 이런 시술을 통해서 고령의 어르신들께서도 큰 신체적인 부담 없이 임플란트를 받으실 수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을 하는데요. 또한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수면 임플란트 수식을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이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법, 더더욱 수술이 간편하고 또 안전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수면 임플란트 술식의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더 수술이 간편하고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플란트를 수술할 때 수면 마취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미성 원장님과 함께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수면 임플란트는 어떤 방식인가요? 네, 수면 임플란트는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시면 호흡이 가빠지거나 어지러움증이 증가하시거나 지금 구역질이 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사실 치과 치료가 그렇게 썩 유쾌한 치료는 아닙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를 좋아하지는 않으시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예전에 아픈 경험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불쾌한 치과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단순한 일반적인 치과 치료도 받으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시는데요. 어떤 환자분들은 남들과는 다른 포인트에서 공포증이 생기시기도 합니다. 치과에 윙하는 엔진 소리를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주사 마취할 때 그 주사 마취 바늘에 대한 첨단 공포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은 막연한 통증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이 있으신 경우인데요. 이런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 치료를 아예 엄두조차 못 내시기 때문에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겁을 많이 내시게 되는데요. 이처럼 치료받기 힘드신 환자분들을 위하여 이제 수면 치과 치료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수면 마취는 의식하 진정 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깊게 주무시면서 치과 수면 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건데요. 수면 내시경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거의 동일하게 수면 마취약을 혈관 라인으로 투여받고 깊게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방법으로서 깊은 수면 상태에서 시술 받으심으로 통증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수면 마취를 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환자 모니터기로 산소 포화도와 맥박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므로 굉장히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환자분은 코로 골면서 아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물론 전신 마취처럼 완전 이제 심도 깊은 마취는 아니기 때문에 코를 고시거나 잠꼬대를 하시거나 심지어 의사랑 대화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태가 마취가 깨고 나면 기억이 나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사용하는 마취약제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같은 일반적인 수면 내시경할 때 사용하는 마취와 약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수면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는 아직 그 스케일링도 좀 두려운데 수면 네. 임플란트라는 그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그러네요. 예, 그럼 이 치과 공포증이나 아니면 그 트라우마 외에도 진정 마취 수면 수술법 이게 좀 특히 도움이 되는 환자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트라우마가 있으신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혈압 상승이 이제 야기되시는 전신질환자 내지는 이제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많으신 분들이나 치조골 이식 수술을 이제 고난이도로 좀 하셔야 되는 분들 또는 이제 구역질 반사가 심하신 분들에게 좀 더 추천해 드리는데요. 네. 자, 그런데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가끔 환자분들이 저는 마취가 좀 잘 안 돼요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경우가 네. 많이 있는데 수면으로 하시면 통증이 그다지 이제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모든 치료가 끝나 있으십니다. 네. 가끔 아예 이제 못 일어나는 거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신마취처럼 심도가 깊거나 아니면 호흡 저하를 야기하는 치료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편안하시고 안전하시게 치료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진정 마취를 이용한 치과 치료 시에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원 6시간 전쯤엔 금식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식사를 많이 하시고 오실 경우에 구역질이 좀 증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6시간 전에 금식을 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물을 많이 드시고 오시면 화장실에 가시고 싶으시거나 잠을 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 이제 목을 축일 정도로만 이제 드시고 오셔야 하겠고요. 수면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지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오전에 시술을 받으시고 오후에는 침대에서 좀 쉬었다가 가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예. 동반자를 이제 보호자를 동반하시고 오시고 당일에는 운전을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자, 이 수면 마취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수술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를 뽑고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앞뒤의 치아들이 쓰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맞물리는 대합되는 이빨도 이제 솟아오르거나 해서 이제 교합이 다 어그러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잇몸뼈가 좀 더 쪼그라들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시기에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사실은 제일 빠를 때이시고요. 좀 더 용기를 내서 수면 치과 치료 방법을 받으시면 공포증을 좀 극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 방식 여러 가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일단 3차원 스캔부터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도 정말 놀랍지만, 수면 마취를 받으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 저는 네.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편하신 방법이 있는 만큼 궁금하신 점들 가까운 치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